앞에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연말 분위기가 별로 안 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과연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맘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김장 담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장 담그는 일. 겨울철 연례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바쁜 연말을 보냈을 조선시대로 갑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에도 성탄절이 있었다고요? 사실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 나라의 명절입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그쵸, 적혀 있죠. 공휴일.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만 하더라도 예. 크리스마스가 명절이 아니거든요. 공휴일이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특유의 문화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또 그만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놀았다는 뜻이죠. 옛부터. 예.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천주교가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영종조 때 그 남인들이 그 책을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들이 배워서 이제 들어온 거긴 했는데요. 네. 근데 그 당시는 뻑하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 파티하고 놀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무슨 뭐 박해 이런 것도 예. 있었고요. 기묘박해고 뭐고 많았죠. 하지만 이제 개국이 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거든요. 심지어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여흥 부대 부인 민 씨도 세례를 받았던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이제 고종이 서양 문물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명절이 조선에 소개되게 된 거죠. 당시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성탄절이었어요? 크리스마스. 한자로 성탄이라고 썼습니다. 한자로 성탄. 예. 당시 그 고종도 흥미를 가지고 그다음에 명성 황후도 흥미를 가져서 그래서 궁궐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만 궁궐 안에다가 트리 예. 장식을 해놨다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왕족들의 것이고 역시 진정한 명절은 백성들이 즐길 때 네. 널리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학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교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97년 배제학당에서 보면은 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불 반짝반짝하는 걸 그 당시에는 초롱을 달아놨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등이 거의 없으니까 예, 예. 초롱불로. 예, 초롱을 달아놓고 이게 일단 황금색으로 이제 그 노란색으로 십자 모양의 등불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그 한자로 써놓고 그러니까 동방의 빛이 왔노라 뭐 그런 식으로 써놨고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구경을 오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구경거리니까. 장식을 구경하러 온. 예, 신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선교사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전나무를 베어와서 그 나무 가지가지에다가 걸어놔요. 그 당시에 귀한 일본 과자라든가 땅콩, 뭐 엿 같은 거 그런 거를 봉지에 담아서 걸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게 되면 걸어놓은 나눠주고.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났죠. 비슷하네요. 요즘이나 옛날이나. 예나 지금이나 예. 사람들을 낚는 데는 맛있는 먹을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왕실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 몰래 받은 거였죠. 몰래? 예. 그래서 인정은 뭐 이제 못 받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흥선대원군은 자기 부인이 그 교인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박해를 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때. 오, 그래요. 근데 또 한켠에서는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고 성탄 이른바 축제도 벌였던 거고요. 사람들이 우선 재미나게 놀고 신기한 거라면 일단 모이고 보는 그런 게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나게 놀아서 사람들이 가끔 너무 많이 모여서 막 성당이나 교회 2층이 무너진 적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래요. 예. 나뭇바닥이. 좀 튼튼하게 만드는데 너무 많이 모여서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 조선시대 이제 조선 후기이긴 합니다만 그때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 양말 걸어놓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진원섭님이 그 정도 자기 전에 버선을 걸어놨을까? 그것까지는 양말이 아니라 버선을 걸어놨을까? 양말 거는 빨간 자체는 일단 성 니콜라우스의 전설에 따라서 그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
아가씨들의 양말 속에 이제 지창금을 넣어놨다는 전설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버섯을 글쎄 일단 걸어둘 그 굴뚝이 없지 않습니까? 난로에다가 걸어놓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온돌에 들어가면 죽죠. 다 죽죠. 너무 상상을 깊이 들어가셨네. 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놀이 문화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은 좀 술도 많이 마시죠. 1930년대 되면 아예 크리스마스 패키지라고 해서 아주 그냥 술집에 가서 진탕 퍼마시는 게 생겨서 당시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먹고 놀고 마시냐. 사실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이 무척 즐겁게 놀긴 했습니다만 예. 당연히 그 당시에 약간 좀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정체불명의 서양 명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낭비를 한다. 그렇게 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무려 1953년에 네. 신문에 있었던 그 논설인데요. 예. 그 사람이 전쟁 끝난 직후죠. 직후에. 예,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쓴 거에 따르면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솔방울을 나무에 걸어서 장식하고 호박 고지떡이나 아니면 엿 같은 걸 나눠 먹고 축하를 했는데 네. 요즘 젊은 것들은 그 비싼 외화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그 당시 케이크를 그 당시 표현으로 캑이라고 쓰더라고요. 한자로 한 글자로 캑. 예. 그걸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약간 놀란 게 1953년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사람들이 케이크를 물론 저쪽 미군한테서 받아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먹고 또 외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았다는 거. 그게 약간 좀 재밌었습니다. 1953년에. 근데 예. 그거를 과소비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신문 기사가. 근데 뭐 종이 한 장인데 그게 그렇게 과소비였을까요? 실제로? 바로 그 종이 한 장에 네. 말도 안 되는 비싼 돈을 주고 산다는 게 이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얼마나 됐을까요? 200환이라고 해서 200환? 예, 그러면 밥 몇 그릇은 됐을 겁니다. 아마 싼 밥은 진짜 100환 정도만 해도 국밥이나 그런 건 먹을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쌌던 이유는 상당수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전쟁의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이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예. 경공업 활성화되면서 근데 약간 그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노는 분위기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연말이어서 특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있겠지만 그때 낭비로 대표적인 것으로 들어진 것은 댄스홀에서 네? 댄스홀. 댄스홀이 있었어요? 예. 당시 있었죠. 몇 년도지? 1953년 그 이후로부터 댄스홀에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크리스마스 낭비를 하면서 흥청망청 놀아댄다. 그리고 거기에 쓸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1953년인데 그때 젊은 분들은 20살 그 정도라고 쳐봐요. 지금은 뭐 한 8, 90세 예, 되셨을 분들. 그런 그때는 분들도, 젊은 애라고 예. 했던. 네, 지금 8, 90분이 얼마나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그 전쟁 직후에는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고 잔소리를 듣던 세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뭐 공자님도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요즘 애들 버릇 없다고. 네. 그런 얘기는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전쟁 직후에도 그랬고 예. 당시에도 또 그렇게 흥청망청 또 그리고 국밥 한 4-5그릇 정도 되는 가격을 크리스마스 카드에다 쓰는 돈을 보고 이것도 이제 비판적인 시선들이 또 많았던 그 돈으로 거고. 불우이웃을 도와라 라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지금도. 근데 이때도 뭔가 좀 양극화가 돼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연말에 빠지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뭐 김장 꼭 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장담그기였다고요. 예,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장담그기를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은 이제 연말에 이제 큰일이라면 김장 담그기 네.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만 사실 이건 김장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걸로 따진다면 역시 장 담그는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김장은 많이들 담그셔도 장을 직접 담그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담그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저희 외할머니가 메주를 띄우셔서 저희 집에 보내면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그걸로 간장을 만드셔서 항상 그 베란다에 항아리가 있어서 그걸 뚜껑을 딱 열면 그 간장 위에 메주가 동동 떠 있어서 제가 그걸 한참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냥 그 시골집에 걸려 있던 메주 정도만 예. 봤었는데, 근데 장 담그는 게 김장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에요? 사실 김장도 힘들지만 예. 장은 진짜 여러 차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리책 조선시대 때 요리책들 보면은 네. 장 담그는 이야기가 꽤 많이 있고요. 심지어 양반들이나 일단 왕국의 이 그런 계산서를 보면은 장 담그기용 콩을 사는 항목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보낸 편지에서도 그 장을 담가야 되니까 콩 살 돈 좀 보내라. 콩 좀 보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조선시대의 요리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장이었거든요. 된장이든 간장이든 또 다른 장이든. 근데 그것도 콩이 핵심이었고. 그렇죠. 콩이 정말 없으면서. 중요했던 거네요. 예. 근데 물론 콩이 주요 재료이긴 했지만 다양한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 신기한 재료의 장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콩잎으로 담그는 것도 있었고 메밀가루를 넣기도 하고 보리가루를 넣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콩이 제일 중요한 재료였죠. 그러네요. 그럼 그 시절에 장 담그기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게 왜 핵심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든 요리가 중심이 바로 장이었기 때문에 한 1934년에 조선 요리 무쌍이라는 요리책을 보면은 네. 거기에 나온 건 장은 요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설령 밥이나 반찬이 맛이 없어도 장이 맛있으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장을 정성스럽게 담아야 한다. 돼 있거든요. 아주 기본 소스, 기본 양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금 큰일로 생각하는 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치, 김장 같은 거는 요리서에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오히려 조선시대 때 요리서 보면 장을 담그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라서 장을 담기기에 중요한 길한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요. 네. 또 장을 담글 때 여러 가지 금기도 있었습니다. 뭐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느니 여러 그래요? 가지. 예. 뭐 침 튈까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래야지 맛있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제 생각 역시 침이 튈까봐가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담아보니까 이제 장이 잘 안 담가져서 야 이제부터 말을 하지 말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아밀라제 이런 거 튀어서. 예. 효소가 들어갈 테니까요. 근데 앞에서 잠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메주를 만드는 과정도 복잡한데 거기 좀 특이한 게 들어갔다고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지금 우리가 하는 메주는 그냥 콩을 콩으로. 삶아서 그걸 으깨서 네모나게 빚어서 지푸라기에 묶어서 매달아 놓는 거 정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실제로 조선시대 때 요리서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다양한 종류가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메밀가루 들어가고 보리가루를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산삼, 도라지, 새우, 그다음에 게도 넣고요. 심지어 노루고기나 양고기, 꿩고기를 넣기도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 메주에다가요? 예. 꿩고기까지? 네. 노루고기. 네. 그러니까 어육장이란 요리가 제일 신기한 장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그 도미하고 민어를 10마리씩 집어넣고 그다음에 닭과 꿩도 10마리씩 넣고 여기다 메주를 발라서 담가둔 다음에 한 열흘 정도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고기장. 예, 어육장입니다. 와. 굉장히 고급 화려하죠. 음식이네요, 이거는. 예. 굉장히 화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1934년 아까 전에 그 신식 그 요리 제법 책을 보면은 된장을 담그면서 그 소고기 우둔살 한 덩어리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맛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된장에 고기가 들어가는 줄은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적을 몰라서 그래서 무슨 맛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러게 된장에 들어간 고기
이거는 예.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달리 생각하자면은 장조림이나 젓갈도 이런 비슷한 부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뭐 두부장이라고 해서 그냥 이 된장에다가 두부를 통째로 박아 넣어서 두부에 이제 장맛이 들게 해서 먹는 그런 장도 있었고요. 되게 신기한 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육장은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겨울에 연말에 특히들 많이 하셨다라는 거고. 그냥 그 떨어지면 언제든지 만들긴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 잡고 해야 되는 온 집안 친척들 다 모여서 해야 되는 지금의 김장을 넘어서는 큰일이었죠. 이야, 1920 쓰시는 분께서는 저는 간장, 된장, 고추장 직접 담급니다. 오 대단하시다. 아파트 생활하면 햇볕을 볼 수가 없어서 힘들지만 매주만 좋은 걸로 잘 사면 요즘은 장 담그기는 세상 쉬운 편이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야, 그러게 이 장이라는 거 그냥 마트 가서 이렇게 사오기만 해봤지 예. 담그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네요. 또 우리가 이게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속담들도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한테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라고 예. 하고 또 반대로 좀 신뢰감 있는 사람한테는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집 믿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주를 파트로 잘 안 쓴다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놀랍게도 예. 팥장이 있습니다. 파트로 장을 만듭니다.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팥을 삶아서 예. 이거를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메주가 까매요. 네. 여기다가 이제 콩을 또 메주를 섞어가지고 이제 장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희 수십 년 동안의 상식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된장이 아니라 팥장. 예, 그러니까 메주가 진짜 까맣더라고요.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팥이 조금 이제 붉고 예. 어두우니까. 예. 그 어떤 맛일까요? 좀 달달하려나? 그래서 일단 그 설탕만 안 넣으면 팥도 사실 콩과 비슷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 크게 맛의 차이도 있겠지만 예. 달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 신기한 게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진짜 느릅나무로 만든 그 느릅나무 열매를 넣어서 만든 유인장 같은 것도 있고요. 예. 뭐 게장도 따지고 보면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하.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가장 기본은 된장과 간장 그리고 약간 나중에 요즘은 이제 고추장도 들어가겠죠. 오호. 근데 거기에다가 뭐 더덕, 도라지 넣기도 하고 아까 노루고기, 양고기 넣기도 하고 굉장히 또 화려하게 또 예. 음식으로서 발전을 한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하일기를 썼던 박지원이 예. 아들한테 편지를 쓴 게 있는데요. 예. 여기서 보면은 아들이 이제 장을 담글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실학자인 박지원이 잔소리를 합니다. 장 담글 때 너 혼자 하지 말고 꼭 너희 누이들한테 물어가면서 해라. 그리고 온갖 게라든가 그 온갖 그 비싼 재료들 아끼지 말고 넣어라. 오. 그러니까 그만큼 장을 맛있게 만들어야지 1년이나 한동안 그 먹거리가 잘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맛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장과 관련된 이야기로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네. 바로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예. 또 이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 한 6살 때 일이었는데 그 당시 연천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해남윤 씨가 온 가족이 먹기 위한 장을 담그게 됐어요. 근데 물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을 대표하는 지성이자 아주 훌륭한 석학입니다만 6살 때의 애라면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게다가 이게 장이잖아요. 콩도 끓여야 되고 으깨기도 해야 되고 일이 많은데 6살짜리 애가 뻘뻘뻘 뛰어다니면 거추장스럽고요.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집안 친척들 소환. 그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이 있거든요. 형을 불러다가 형과 그 형수님이 와서 그 엄마가 장 담그는 동안 6살짜리 정약용이랑 같이 놀아줍니다. 네, 놀아줄 때 이때 했던 게 보드게임이야. 쌍육이라고. 쌍육? 예, 말을 굴려가면서 이제 그 주사위 같은 거 굴려가면서 말을 이제 이동시키는 건데. 윷놀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정약용은 그 쌍용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엄마 일에 방해가 안 되고 열심히 형과 형수님과 놀았다는 이야기가 본인이 적었습니다. 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때 그 형수님, 형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예. 이 형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형수님이 이시거든요. 아까 제일 처음에 크리스마스 얘기했을 때 처음에 천주교가 바로 조선에선 그 학자들이 스스로 들여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벽인데 예. 바로 이 형수님이 그 이벽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장담 끄는데 방해 안 되도록 어린 정약용을 데리고 놀아줬던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애들은 집안일 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른들 방해하지 못하게 한쪽에 잘 이제 안전하게 놀도록 하는 것도 큰 예. 과제였던 거고 요즘 뭐 지역에서 그 장 담글 때 그 김장할 때 예. 김장할 때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애들 또 한쪽에선 봐야 되고 그 된장, 간장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매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고추장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 고추장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몹시 사랑하지만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고추라는 것 자체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쪽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새로운 작물이었기 때문에 처음 이름은 남만초였습니다. 남만이 남쪽 오랑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추가 처음 들어왔고 근데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된장 고추장 말고 그 천초라고 해서 그러니까 알싸한 맛이 나는 그 열매 그걸 넣은 장은 만들었는데 고추가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고추장이 만들어지게 됐죠. 아하, 처음에는 남만초. 예. 그래서 이제 쓰고 맵다고 해서 고초장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고토장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다양합니다. 쓰고 맵다 고초장. 예. 이게 어원이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근데 고토장이라고 쓰고 다양하게 써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뒤늦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임금님이 정말 사랑한 케이스가 있었다고요. 고추장을. 고추장을 정말로 사랑했던 왕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예, 워낙 영조는 역시 오래 살려면 소식해야 된다는 거 아주 온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워낙 임금님은 하루에 한 5끼 정도 먹거든요. 네. 그런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3끼만 먹고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먹는 정도로 그러니까 고기를 줄이고 그 채소 반찬 위주로 먹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고기는 먹긴 먹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고추장을 워낙 좋아했던 것으로 유명해서요. 그래서 이제 56살 때 좀 큰 병을 한번 앓았는데 왜냐하면 오래 살았으니까 병을 앓았다 나았다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입맛이 없었는데 그 영조가 미워했던 아들인 사도세자가 역시 영조가 미워했던 신하 중에 조종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종부.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약간 영조가 주장했던 탕평책을 좀 반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밉살스러워 했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아들이 자기가 미워하는 신하가 만든 고추장을 갖다 바쳤는데 이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밉지만 고추장은 사랑했기 때문에 영조가 그 고추장을 맛있게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아우 배고파라. 예. 오늘 점심에 뭔가 이제 고추장이 들어간 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고추장을 어느 정도까지 좋아했던 거예요, 영조가? 예, 56살 때 먹고 나서 그다음에 거의 7, 80 되어서도 이제 일기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왕궁의 의사들이 매일 하는 일정이 가서 매일 아침에 검진하는 거예요. 임금님 오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 80살 때 됐던 게 내가 요즘 입맛이 잘 밥을 못 먹긴 한데 그래도 고추장이 있어서 밥을 좀 잘 먹을 수가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영조가 또 했던 말은 내의원에서 만든 고추장보다 사대부 즉 선비가 만든 고추장이 더 맛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의원이 하면 지금 수락관을 바로 거기서 했거든요. 네. 임금의 음식을 만든 데였는데 거기에서 임금님이 만든 거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조가 거기보다 선비가 만든 게 맛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선비란 바로 조종부입니다. 근데 조종부가 이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추장을 받아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하. 본인이 이제 싫어했던 사람인데 예. 고추장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맛있게 만들어 와서 예. 그거는 다 이제 받아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좀 아쉽게 된 거네요. 예. 그런데 이 조종부가 만든 고추장이 맛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이분이 순창조 씨입니다. 순창 고추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여기가 유명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고추장이 얘기했듯이 만들어진 지 별로 안 됐어요. 한 경종 때에 만들어진 요리서만 보더라도 네. 소문 사설에는 고추장이 실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 디미방에는 고추장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식 음식이었는데 소문 사설에 소개된 것이 바로 순창 고추장입니다. 이야, 그때도 순창 고추장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네. 예. 순창에서 만들어진 고추장이라고 하고 이게 조선 사람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때는 그럼 자체적으로 고추가 다 재배가 됐을 테고. 이제 많이 퍼지게 된 거죠. 많이 키우게 된 거고 이제 이거를 그 장에 넣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또 그 지역의 어떤 뭐 햇볕이라든지 기후 환경도 딱 맞았을 거고요. 일단 워낙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이 돌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고추장 하면 역시 최고가 순창이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오, 재밌다. 또 실학자 아까 박지원 선생님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예. 직접 고추장을 담가 먹었다고요. 이분이 실학자였는지 모르겠고 또 그다음에 이분이 부인이 52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보통 부인이 죽으면은 이제 그 재혼을 하거나 집안일 할 사람을 들이거나 하는데 박지원은 그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도 직접 본인이 담근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네네. 당시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연천 현감으로 그러니까 벼슬 하고 하느라고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면서 자기가 만든 고추장을 단지에 담아서 보낸 거예요. 아,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네. 아들한테 보내줬다. 그런데 이 아들이 딱 받고 입을 싹 씻고 이게 아무 말도 답신을 안 답장 안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박지원이 화가 나서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고추장 만들어서 보냈는데 어떻게 받아놓고 가타부타 말 한마디도 없냐. 아, 맛있는지 맛없는지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더 만들어 보낼지 말지 정할 거 아니냐. 진짜 내가 부모님은 답답하다. 서운해 하시죠. 그럼 그렇죠. 서운하죠. 그 얘기를 아주 그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아주 그냥 폭발시킨 편지를 보내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애써서 장을 담갔는데 예, 애써서 예. 보내줬는데 답장이 없으니까 그럴만하네요. 고추장도 보내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장볶이 있지 않습니까? 쇠고기에다가 고추장 넣어서 볶은 거. 그것도 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받고 제 자식이 아무 고추장 말도 안 볶음. 한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침이 고이지.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이 김치나 이런 거 예. 올려 보내주시면은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너는 왜 받았다는 말이 없냐. 예. 지금이라도 꼭 반찬 받으신 거 있으면은 예. 꼭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든 사람 그거 굉장히 그래도 공을 들인 건데 연락 없으면 되게 서운해하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정옥님이 고추장 이야기에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네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떡볶이 빨갛게 해서 먹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된 거네요. 그 얘기에 따르면 저쪽 신민동의 마봉님 할머니가 처음에 춘장하고 고추장에 섞어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전설이 전하죠. 아, 마봉리 할머니가 여기서 나오네요. 예. 오랜만에 듣는 성함. 그렇죠. 또 그 지금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이 매운맛 때문에 해외 나가면 또 이제 막 느끼한 거 많지 않습니까? 김이랑 고추장 챙겨가지 않습니까? 예. 고추장도 요즘에는 치약처럼 튜브로도 나오기도 하고 조선 시대에도 그 해외 나갈 때 고추장 챙겨갔다고요? 굉장히 굉장히 놀랍게도 많았습니다. 지금 약간 해외에 나가서 말썽 피우는 그 분들을 두고 뭐 K저씨라고라는 비하하는 말을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사신들이 중국에 갔다 온 기록들을 찬찬히 읽고 보면은 네. 이건 정말 제이저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먹을 것으로 그렇게 부산을 떨어요. 아, 어디 해외 가기 전에 예. 해외라고 해봐야 뭐 당시에 거의 중국이겠습니다. 예, 중국밖에 없죠. 그리고 일본 갔다 해서 일본. 왜냐하면 나라의 허락 없이는 해외 여행이 사실상 안 됐으니까. 금지되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그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중국 요리들이 입맛에 안 맞다고 온갖 그 반찬들을 싸서 갔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로 이제 그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홍대용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중국 청나라에 문물을 구경하러 갔다 오는데 그때 초장을 들고 갑니다. 이 초장이 고추장 할 때 그 초장이 아니라 그 장을 볶아서 수분을 말려서 보존성이 좋게 한 그 장. 그거를 들고 갔던 거죠. 먹을 장을 때. 볶은 거.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조선 사신들이 중국 요리가 입에 안 맞다고요. 그 장,
그 장까진 괜찮아요. 소금. 음. 소금도 가져가고 그 외에 다른 반찬들도 바리바리 싸서 그 하인들한테 들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사신으로 갈 때. 그죠. 네. 먹을 거 중요하죠. 입맛에 안 맞으면 고생하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 다닐 때 흔히 보는 풍경 아닐까요? 그렇죠. 요즘도? 그렇죠. 챙겨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모습을 정조가 싫어했다고요. 예,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1794년에 그러니까 정조 18년인데요. 정조가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사신들이 외국 갔다 오면서 음식이랑 반찬 싸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며. 그게 대체 무슨 고생이고 무슨 난리냐. 이때는 고추장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 고추장 있죠. 이미 영조가 고추장을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장이란 것도 그냥 장이 아니라 그 뭐 이제 이유니까. 예, 된장이나 다양한 장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장 종류 그리고 소금도 가져갔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그걸 들고 가는 하인들도 고생이고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먹을 걸 따지냐. 그냥 가서 현지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라고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만 신하들이 저항을 합니다. 도저히 거기 있는 반찬은 입에 안 맞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추장 없이는 안 돼요. 고추장하고 소금 이제 없이는 여러 안 가지, 돼요. 그러니까 조선의 반찬 없이는 못 먹겠다라고 버티니까 정조가 더 화를 냅니다. 아무리 그래도 못 먹겠냐고. 너희들이 너무 배가 불러 터졌다. 입이 사치스러우니까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는 거다. 아, 그렇게 사치스러운 놈은 사신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반찬 싸들고 외국 가는 거 절대 금지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아니 어떻게 싸고 가길래 뭐 장독째로 가져갔을까요? 그 작은 항아리 같은데 이제 담아서 들고 어떻게 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인들이 알아서 고생하니까. 잘 싸고 가겠죠. 지금도 어르신들 보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온갖 반찬들 락앤락에 담아서 들고 가는 것처럼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도 찬압 같은데 네. 담아서 가지 찬압.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먼 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게 중요하니까 이런 일종의 뭐 양념 같은 거 챙겨가는 거는 뭐 당연했을 텐데 정조는 그걸 또 이제 사치라고 봤고. 그러니까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조야 계속 조선에서 자기 입에 맞는 걸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고요. 재미있는 게 조선 사신들이 중국으로 가는 경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목마다 여관들이 있는데 그 여관에 중국 주인들이 죄다 만든 게 동치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신들이 계속 와서 동치미 내놔라.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동치미 없이는 밥을 안 먹겠다. 그 당시엔 배추김치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배추가 그 당시엔 얼갈이처럼 되게 가늘었기 때문에 배추김치보다는 무김치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치미를 먹고 싶어 하니까 계속 동치미 내놔라 하니까 그 중국 주인들이 어쩔 수 없이 동치미를 담근 거예요. 동치미 먹고 싶네. 네. 이 동치미는 참 추운 겨울에 또 차갑게 먹어야 그렇죠. 그 제맛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조선 그 진상 사신들에게 그 중국 사람들이 동치미를 만들어서 내주면 꼭 하는 말이 있죠. 그 맛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하게 먹던 그 동치미 아니야. 이 동치미는 가짜야라고 얘기한 까다롭네요. 것들이 네. 그게 그 박지원도 그렇고 수많은 중국에 사신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동치미인데 동치미이긴 동치미인데 맛이 없다. 조선의 그 맛이 아니다. 그 시원한 맛이 아니다. 그렇게 끝내주게 반찬 투정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록으로도 남아 있고 정조가 그렇게 싸가지고 다니지 마라 했던 거고. 그게 무려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이어져요. 박진주님은 저도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1년 있으면서 한국 음식만 해먹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영호 영희님은 해외여행 갈 때 고추튀김 등등 매콤한 거 싸가지고 갔는데 역시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5676님은 옛날 어른들은 장 맛이 없으면 그 가정에 애군이 든다고 하셔서 장 담글 때 아주 신중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장이 참 중요합니다. 맛 자체를 좌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조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 사신들은 어떻게 장 안 가지고 갔던 거예요? 빈손으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 정말 가지고 가더라고요. 몰래. 예. 그 아까 얘기들 또 이제 또 그 심지어 이제 아까 얘기들 아예 홍대영처럼 초장을 들고 간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정말 입맛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어릴 땐 피자라든가 스파게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거 먹으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 나이가 드니까 얼큰한데 그렇죠. 점점 먹고 싶어지고 저도 외국에서 살면서 항상 그렇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피자, 뭐 스파게티 이런 건 이제 어쩌다 한번 먹었을 때 맛있는 거고 매일 먹는 거를 멀리 나가서 먹지 못하면 힘들죠. 제가 외국 살 때는 정말 김치를 파는 가게가 제가 사는 데에서 운전해서 5시간 거리에 있었거든요. 오, 거기까지 운전해 가서 김치를 바리바리 사가지고 그리고 다시 왕복 10시간을 왕복했었습니다. 그렇죠. 김치 없이 못 살죠.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사신들도 마찬가지였고. 입맛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은 게 어릴 때는 이것저것 잘 먹었다가 그리고 나이 들면은 정말 본연의 입맛으로 회귀하는 건지 참 한식을 이상할 정도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점심도 한식으로 얼큰하게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 점심은 진짜 얼큰한 거 먹어야겠네요. 장소윤님, 사신들의 입맛을 이해해요. 중국 여행 갔을 때 향신료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렇게 또 경험담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곽정은님은 잘 먹어야지 일도 잘해야 하니까요. 예, 역시 한국인은 밥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조선시대 성탄절 크리스마스부터 장 담그고 또 그 양념류를 얼마나 또 사랑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